이사대책에서는 우리가 보통 3분의 2 동의, 이것도 놀라운데 공공주택특별법은 동의가 없어요. 그냥 수용 방식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최근 이사대책으로 사이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사대책의 핵심은 공공성을 강조한 개발인 겁니다. 그런데 공공의 범위가 문제인데요. 정부는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나머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한 줄 더 떠서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공재개발과 공공 직접 시행 방식과 공공주택특별법은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동일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거 아직은 헷갈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는 동의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대책에서는 우리가 보통 3분의 2 동의, 이것도 놀라운데 공공주택특별법은 동의가 없어요. 그냥 수용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주택특별법이 원래는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을 확장 적용해서 도심 한복판에 이 특별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등포 쪽방촌 쪽,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계속 나와서 이슈가 됐었던 용산 동자동 쪽이 지금 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소유주의 의견을 약간 거의 뭐 대놓고 무시하는 법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해가 되려면은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커야 되고, 또 그 소유자한테 주는 어떤 보상의 범위도 충분히 수긍이 갈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수용을 했다가는 그거는 뭐 중국이나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랑 사회주의의 한 중간쯤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민주주의라면은 소유주가 싫다고 하게 되면 국가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무시하고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이 공공주택특별법은 그 중간쯤 있는 법이 아닌가 싶어요. 표면적으로는 현금 보상을 하면서 협의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들, 소유주들은 거부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협의라고 표현하기 힘들죠. 수용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용가에다가 만족을 하면 협의인데 대부분 만족 못하는 거고 불만이 많은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갑이기 때문에 개인은 최대한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유야무야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상향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눈에 확연하게 보일 정도의 공익적 성격이 달성됐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특별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막 남발해버리게 되면 그건 사회주의에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주택특별법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에요. 신도시라는 것은 기존의 대규모의 토지에 그 도시를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공익적 성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신도시도 지정되는 곳은 사실상 그 전까지는 뭐 대부분은 그다지 비싼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논밭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소유주들도 새롭게 소유주가, 이거 신도시 하나 만들면 수만 명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그 땅 소유주들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소유자가 될 사람들에 비해서 기존의 소유자가 현저히 적고, 또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민주적 절차를 달성하면서도 공익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적용에 신도시는 적합하다고 봐요. 그런데 도심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희생되는 소유주의 가치에 비해서 공익의 크기가 가늠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크기도 크지 않아요. 신도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취득가보다는 아마도 보상 가격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인 경우가 많고, 한참 전에 어떤 뭐 농업적 목적, 농업의 목적으로 취득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비싸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취득가보다는 보상 가격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도심은 더구나 역세권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매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비싼 가격으로 취득했었겠죠. 또한 현재 시세도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정부는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감정 가격대로 현금 보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불합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도시 대상 토지 소유주들은 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그게 뭐 효용 가치가 낮은, 그러니까 낮은 금액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물론 계속 매도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다수였겠지만 어쨌든 황금성이 낮은 토지가 그 국가가 수용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도심은 황금성도 높고 가격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낮은 금액에 수용을 한대요. 당연히 반발이 거세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자마자 용산의 동자동 소유주들도 결사 항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띠 둘르고 난리가 났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정부는 물론 토지지랑 집주인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 말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을 도심에 적용해서 사실상 강제 수용을 하겠다는 발상은 미수에 그칠 확률이 커 보입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용산 참사 기억하시죠? 도심에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한다는 것은 제2의 제3의 용산 참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죠. 그런데 그 방법 자체가 강압적이고 또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정책이 되는 거예요. 공연불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또 정부를 믿고 기다린 누군가들한테 또 그들은 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자성어 역지사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억지스러운 비유겠지만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사유재산을 정부에 수용당하면서 살신 성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추진의 정당성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 그리고 당위성에도 고개를 끄덕이리가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본인들의 사리사욕은 그대로 둔 채 본인들 집 팔라 그러면 다 사퇴를 해버리면서 자신들은 전혀 손 하나 까딱 손에 안 볼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남의 것을 가지고 본인들의 신념을 위해, 본인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나란 일을 한다는 핑계로 A한테 뺏어서 B한테 주는 행태, 그리고 B한테 자신들을 찍어달라고 표를 강요하는 행태, 이것이 현재 정부의 모습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익을 우선하고 서민을 위하는 그 모습 자체는 아름답죠. 좋은 취지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강요되면은 그 아름다움은 희석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절대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돕고 싶다면, 서민들을 돕고 싶다면 정부 소유의 땅을 잘 개발해보세요. 애꿎은 민간 소유주 땅 사실상 강탈해서 선심을 쓰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해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임기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역시 실망입니다. 좋은 대책을, 그리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그리고 국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